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치이고 무시당하며 살다 보면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과 자존심의 상처에 극복해보려고 해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혐오로 이어져서 결국 우울증을 앓고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고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수없이 들어갈수록 머릿속은 전쟁이 난 것처럼 부서지고 있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긴 방황을 하며 지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서로 의심과 시기 질투로 돌아가는 사회로 변질되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20대가 우울증 환자 17%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사이에서 우울증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정신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5명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우울증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4배나 높은 것이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병원에 가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히 병원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울증을 극복하는 5가지 동기부여 방식을 살펴보자. 우울증의 주요한 특징 하나가 의욕 부족 현상이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다. 우울증은 회피, 고립, 자기 비판, 완벽주의, 절망이라는 악순환이 있는데 이걸 끊어내는 것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우울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무조건 동기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짓말이다. 굳이 동기부여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책을 읽고 싶다면 굳이 동기부여 없이 해낼 수 있다. 또 운동을 위한 동기부여가 없어도 운동을 잘할 수 있다. 이처럼 동기부여가 없어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하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어도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다. 물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동기부여를 기다리기보다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바로 실천하도록 전념해야 한다. 두 번째, 실천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많은 사람이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더 몸을 좋게 만들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길 것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는데도 심리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더욱 좋다. 실천은 배터리에 시동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많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삶의 추진력이 생기고 여러 활동에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악순환을 선순환의 활동으로 끊어낼 수 있다. 세 번째, 목적을 정하자. 동기부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실천해야 한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일은 종종 무기력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또한 무기력과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요소다. 간단한 목표부터 정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 많은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이 포함된 신체적인 건강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목표도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다. 직장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좋다.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행동 통제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우울하지 않았을 때를 기억해보자. 우울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떠올려보는 것이 좋다. 어떤 취미 생활을 했고 어떤 대화를 좋아했는지 떠올려보자. 이를 다시 실천해봄으로써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 우울하지 않았던 시절의 자신과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마음가짐에서 행동까지 많은 것이 다르다. 우울증이 과거에 밝았던 자신을 삼키고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거에 좋아했던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활동을 지속적해서 해야 한다. 우선 펜을 들어 과거의 취미를 다시 적어 내려보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보상하자. 우울증에 걸렸다면 사소한 발전 하나하나에 자기 보상하는 것이 좋다. 자기 비판, 완벽주의, 절망 순서로 이어지는 우울증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무엇인가 해내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 꿀 같은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 휴대전화에 이모티콘을 사도 된다.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에게 칭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자신에게 칭찬도 하나씩 쌓아가도록 해야 한다. 힘든 상황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 당신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자기 보상이 조그마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발전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수록 동기부여가 쌓이고 우울함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너무 다급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스스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없었다면 좋은 일이 왔을 때 기쁘지 않았을 것이다. 고생이 없었다면 기쁜 일이 왔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울하고 좌절감이 들 때마다 좋은 날이 왔을 때 더욱 달콤하기 위해 좋은 날을 무너뜨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울증을 극복해내고 견뎌내서 원하는 행복한 날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 채널A